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11시네요, 11시. 목요일 11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안 잊었지요. 딱 11시에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서울 어때요, 좀? 안녕하세요. 알고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기질에 저희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안녕, 서윤이 안녕하세요. 서울 심각하죠? 괜찮아져야 될 텐데. 심각한 거 몰라요. 심각하긴 한데, 다행이다. 어,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고 이래서 조금, 네, 어서 오세요. 빨리 안정화가 더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반갑습니다. 아직 조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더 커지지 않기를,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질에 이제, 네 번째, 우리 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도형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여기 마지막 S 도형 소개를 조금 남겨놓고 있어요. 어때요? 기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정보 올려드리고 했는데 보시면서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질문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체크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관계할 때도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관찰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최대한, 네, 어서 오세요. 최대한 그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관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고, 나도 편하고, 그걸 또 받는 분들도 또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도. 그래서, 예, 하트 막 날려주시네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기질 설명드린 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연결해서 계속 관찰하고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저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걸 조금 고민하면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S기질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올리는 거랑 좀 편집하는 거랑, 네, 어서오세요.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해보니까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 S기질 친구들 볼 거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S기질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네모 친구들 했었어요. 네모 친구들. 이 친구들 내향이라 그랬어요. 그죠? S 친구들도 내향이에요. 내향. 그래서 지금, 네, 어서 오십시오. 내향 친구들 만날 건데요. 우리 S 같은 경우는 요 기질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조금, 직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두뇌가 똑똑하다 이런 거보다 약간 감이 좋아요, 얘들이. 그래서 다른 기질의 아이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고요. 예지력이나 조금 이렇게 직관력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 아이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눈치가 좀 빠르고 분위기 파악 같은 것도 좀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 장소에 맞게끔 적당히 표현할 줄도 알고 그렇게 잘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향인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예술가 타입 그리고 조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조금 얘네들도 스스로 하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혼자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혼자 좀 이렇게 잘 있어요. 혼자 잘 놀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럭을 이렇게 한다든지, 혼자서 뭐, 이렇게 뭐 레고나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놀이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뭘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에요. 미로찾기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향이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는, 네모 친구들은 관계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관계형.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업무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도 시키는 거 잘 안 해요. 예, 시키면 싫어라 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지, 막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는 거는 조금, 예, 그래요. 여기도 보면 외향인데, 네. 먼저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외향인데, 여기 이제 보면 동그라미 친구는 관계형이고, 여기는 업무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좀 놔둬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형이고 여기는 업무형.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본인의 그런 조금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본인이 정해야 하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끈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끈기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다방면으로 굉장히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근데 길게는 못하는 거죠. 짧게. 그죠?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해주실 건, 경험을 조금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다방면에 얘네들이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조금 쌓을 수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쌓아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뭘 잘하는지 좀 찾게끔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겠다라는 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주시면, 그 부분에서 아이가 아마 본인이 그 한계치를 경험하는 그 전까지는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여기거든요. 예,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조금 알 수 있냐면, 어른분들도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질 다 설명드렸는데, 기질을 지금 커서 사실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도형을 다 쓰거든요. 다 쓰고, 그리고 골고루 다 쓸 줄 알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4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하트 막 날려주시고, 네,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질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걸 찾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기질 아이들은 뭐냐면, 다방면으로 뭐 예술가적 재능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0세에서 4, 5세, 6, 7세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은 다 이렇게 기질을 찾으실 수 있고, 성인인데 나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화를 푸는지, 스트레스를 푸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세요? 여기 기질은 어떻게 푸냐면,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그래서 혼자 조용히,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였을 때, 체력이 바닥이 났을 때는 혼자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뭐 개인 독방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죠? 근데 뭐 그런 쪽, 아니면 조용한 카페 이런 데 가서 혼자 조용히 무언가 책을 읽던지, 아니면 뭐 다이어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든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혼자만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친구들은 크면서도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정말 몇 친구만 있으면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어도 얘들은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전혀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사교적인 분들이, 관계형인 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혼자 다니지? 저렇게 혼자 다니면 재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쟤 너무 사교적이지 않는 거 아니야? 너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별로 거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업무형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하죠.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거에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조금 비위가 좀 약해요. 비위가 약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음식에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도전하거나 또는 약간 생긴 게 좀 이상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향이 좀 이상하거나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못 먹습니다. 비위가 좀 약하고 그리고 좀 직관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관력. 그래서 고민이나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지금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른 기질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왜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양고기 거부합니까? 저도 사실 양고기 못 먹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서방님께서 너무 이렇게 다방면의 음식을 다 골고루 너무 좋아해요. 예, 미식가여가지고 막 다 이렇게 먹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저도 못 먹었는데 우리 서방님 때문에 한번 맛을 보게 됐는데 그게 고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집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걱정하면서 먹었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먹었었는데 아마 그런 집을 좀 찾아서 조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나 더 늘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장어도 저도 잘 못 먹고 막 이러거든요. 예, 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향이 좀 진한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조금 그냥 여기 좀 퓨전으로 조금 이렇게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저기 영일대 가니까 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질들은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 왜냐면 다른 기질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 이제 직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알아서 조금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도 혼자만의 볼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형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방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좀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직관력이 좋다 보니까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기는 하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은 잘 하느냐? 그냥 왜 이렇게 생활적인 이야기 있죠. 오늘 뭐 어땠고, 오늘 누구랑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해요. 그리고 오늘 뭐 유치원에서 뭐 어땠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원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이. 듣는 거는 잘 하는데 여기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중형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을 조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주고 집중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얘기를 안 해요. 네. 느낌이 좋다 그랬잖아요. 눈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얘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이런 거를 파악을 엄청 빨리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도 하고 또는 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 이라는 거. 그리고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하고 본인의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좀 환경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업무형이고 이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옥죄거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모님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학원도 뭐 이렇게 정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안 해요. 네,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총 이렇게 4가지 기질들에 대해서 다 봤는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나 이런 게 주변에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보라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카드가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이제 카드가 나올 거거든요. 이번 주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안 다 봤어요. 그래서 봐서 이제 제작 그냥 이제 하면 되겠다고 넘겼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면서 체킹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랑 1년에 한 번 정도 체킹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딸도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다 이렇게 이제 우리 4가지 도형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도형을 우리가 찾아야 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것도 지칠 거고 또는 뭐 다른 뭐 관계를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건데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 1차 기질대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혼자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풀릴 때까지.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맞춰서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랑 사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랑 자녀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부부도 다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데 이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보통 대개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제가 원하는 사랑이 100% 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제 알아차리고 내가 주는 사랑이 저 사람에게는 또는 나의 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맞는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딸한테 맞는 스트레스를 뭐 푸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딸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모 교육이랑 뭐 이렇게 뭐 저희가 계속 이제 강의 나가고 제가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브루타 교육협회에서 그 부모 교육을 따로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해봤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횟수가 갈수록. 예, 엄마가 노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를 찾는 것이 육아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관계의 핵심 포인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엄마랑 S 아이가 만났단 말이에요. 낳았어요. 내가 이제 동그라미라고 치고 나는 사교형이에요. 근데 S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엄마는 관계형이니까 이 아이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잘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고 표현도 하려고 하고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친구가 없이 얘 혼자 있으면 엄마가 막 안달나는 거죠. 막 쟤는 어떡하지? 친구가 없어서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그래서 막 친구 만들어 주려고 막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막 놀리고 막 친구 막 계속 붙여가지고 막 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에너지가 빠져요. 힘들어요. 몇 번 이렇게 만나서 노는 건 괜찮지만 계속 이 사교형 엄마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막 이렇게 놀면 얘가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관계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예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걱정이 돼서 막 친구 붙여주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는데 결국은 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그 에너지가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공부해야 할 때 에너지가 빠지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얘들은 의욕 없이 잠잔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빼면 얘는 학교 가서 잘 거예요. 아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계속 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뭐냐면 올바르게 살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이 꼭 보면 이렇게 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진 않아요. 포기하진 않는 아이들이. 근데 그때까지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거죠. 계속 엄마가 그렇게 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 기질상 4가지 기질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엄마가 아무리 이 친구에게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제일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의 기질들을 다 꿰뚫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그래서 조금 보면 이제 사랑을 주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기질을 만약에 내가 사교형이지만 이 아이의 기질을 지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시킬 때도 혼자 그냥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좀 놔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혼자 조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조언은 해줄 수 있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찾아보자, 뭐 찾아봐라. 근데 본인이 놀고 싶으면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갈 것이고, 자기 혼자 놀고 싶으면 혼자 놀겠죠. 그래서 혼자도 조금 이렇게 노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에너지 생기는 시간이고,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먹는 것도 어때요? 여기 엄마는 미식가잖아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얘 안 먹는다고 막 구박하고 이러면 어때요? 막 그러면 얘들은 못 먹는데, 비위가 약해서 못 먹는 건데, 엄마가 막 억지로 먹이고 이러면 얘는 안 되는 거죠. 몸에서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 요 아이들한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에 맞춰서. 네, 도형 보여주고 고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카드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소개를 조금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S 엄마와 동그라미 아이, 요기 엄마는 완벽주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제일 똑똑한 이 기질 중에 제일 똑똑한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설퍼 보이죠. 근데 아이라면 더 어설프겠죠. 어느 기질 하나 안 어설픈 기질이 없어요. 다 어설퍼. 그죠? 아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아이라고 하면
그때 제가 동그라미 기지라이 설명드릴 때 그거 아마 책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림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야. 이 책 보여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가 이제 옷 집어 던지고 막 먹는 거 막 쫓아가고 화병에 있는 그 오리가 화병에 있는 물 마셔버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동그라미는 뭐예요? 덜렁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완벽주의 엄마는 이제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아이를 봤을 때 어때요? 모든 게 다 어설퍼 보이죠. 근데 그걸 다 이제 엄마가 조금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기질 아이들이 원래 조금 덜렁대고 조금 이런 게 잘 챙기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얘들은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이구나. 그 S 엄마는 조금 약간 이성적이라면 동그라미는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극과 극이에요. 예. 그래서 그 S 엄마들 표현 잘 안 되거든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사랑한다 뭐 이런 업무형이기 때문에 업무형 부모님들은 되게 사랑해 뭐 누구야 너무 뭐 넌 소중한 아이야 뭐 이렇게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막 솔톤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아이나 네모 친구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형 엄마들은 이제 그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예, 저는 딸 때문에 사실 저도 업무형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하려고.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원하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지금 중학생인데 아직 저는 솔톤으로 얘기해요. 솔톤. 네. 만나면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썰톤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 친구가 이제 우리 아이라면 사랑의 표현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차라리 계획해서 엄마가 이제 그런 거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엄마는 그런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아이들 덜렁거리거든요. 그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고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 네. 스킨십 많이 해주세요 이랬더니 또 이러더라고요. 저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요. 부모니까 자녀한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관계형인 아이들은 굉장히 아침부터 밤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스킨십 예를 들면 근데 업무형인 엄마는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몇 번 해주는 게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난 표현 많이 해주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업무형 엄마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떤 팁을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깨울 때 누구야 해서 스킨십하고 뽀뽀해주면서 깨우라고 얘기하고 씻으러 들어갈 때 누구야 하고 또 이렇게 로션 발라주면서 또 뽀뽀 한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밥 먹으러 가서 앉혀놓고 이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서 잘 갔다 오라고 또 뽀뽀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이 만났을 때 또 뽀뽀해주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챙겨 먹이면서 얘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헉 하죠. 근데 관계형 아이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 친구랑 네모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세모 엄마와 S딸 둘 다 업무형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안 맞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세모 엄마랑 S딸은. 근데 세모 엄마는 뭐냐면 목표나 이렇게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게 강하죠. 엄마가 높아요. 근데 S들은 조금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세모 엄마는 행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 엄마는 약간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거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스타일. 바로바로. 왜냐면 행동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S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좀 기다려줘야 되죠. 예, 근데 얘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모 엄마는 행동형이어서 바로바로 막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업무형 엄마는 많이 피곤하죠. 예, 엄청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잘 안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저도 업무형이고요. 우리 그 친정 엄마도 업무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오면서 그 어떻게 컸을까, 나는 어떻게 컸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랑 저랑. 근데 저는 왜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막, 그게 뭐, 좀, 그렇다든지 싫다든지 뭐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도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뭐 밥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딸을 낳았을 때도 엄마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주고 이렇게 그런 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표현은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업무형이니까. 근데 저도 업무형이어서 오히려 그런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또 관계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사랑하는 딸, 지금도 그러거든요. 막 사랑하는 딸, 뭐 공주라고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섭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빠의 그런 지나친 표현이 사실 조금 거부감 느껴지기도 하긴 했었어요. 예, 좀 안 그랬으면, 막 귀찮아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업무형이어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딸한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딸은 관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계속 엄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뭐, 뽀뽀해주고, 엄마 꽉 안아주세요.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딸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날에 이제 그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뭐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답장이 왔는데, 엄마도 사랑해.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업무형 엄마는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하시긴 하지만 저도 아직도 노력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뭐 저라고 뭐 그렇게 막 감정이 컨트롤이 다 100%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우고 올라와요. 근데 그 감정을 최대한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아이랑 대화로 좀 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사춘기 이제 조금 있으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렇게 엄마가 윽박 지른다고 해서 또는 막 땡긴다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땡겨지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대한 대화로 이렇게 좀 풀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딸을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좀 하죠. 그때그때 어떤 기질들을 제가 그리고 이제 1차 기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얘가 이제 환경이나 양육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이 세상적 환경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성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성격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형들 처음에 고를 때는 이제 1차 기질을 보통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때그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골라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관찰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얘가 지금 거를 지금 요런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성격 요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좀 오면 그대로 진짜 도형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가 막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세모가 딱 이렇게 자기 세모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주도적인 게 이제 조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약간 잊을만 할 때쯤 계속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체크해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거 체크해 보시라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잘 컸을 때 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컸을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 잘 가고 있는 거고 부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엄마가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예요. 그렇게 하면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탁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실천해 보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40분 다 돼가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오늘로 해서 이제 4주 동안 우리 기질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다 드렸어요. 4가지 다 드렸는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 각자 이렇게 조금 아까도 뭐 여쭤보셨지만 이렇게 뭐 조금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뭐 계속 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하고. 아, 그리고 그때 처음에 보니까 하브루타 대화법 궁금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하브루타 대화법, 그러면 이제 기질에 맞게끔 하브루타 대화법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학습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훈육, 칭찬,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 조금씩 정리해가지고 그때 만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나오면서 같이 설명드리고 그렇게 네, 표현 많이 해주고 썰톤으로 말해주고 네. 그렇게 했더니 까불고 자기 맘대로라 통제가 안 돼서 화 안 내고 싶은데 그랬구나. 어 아이가 기질이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였나요? 아까 여쭤보신 게? 그죠? 그 동그라미 아이들은 까불고 그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반응에 움직이는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반응에도 움직이고 나쁜 반응에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화를 계속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화내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두시는 거야. 예, 신경 안 쓰셔야 돼. 그냥 못 본 척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반응을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잘하는 행동 할 때 있죠. 그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행동이 수정이 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서 또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반응들을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아마 문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좋은 행동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반응들을 할 때는 조금 표현을 해주시고, 나쁜 표현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하시면 돼요. 예. S 기질인데 표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엄마한테 집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S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면을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S를 골랐다고 해도 동그라미인지 S인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엄마가. 제가 첫 시간에 하고 계속 이제 설명드렸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라방 그 저장해 놓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S하고 동그라미인지 이거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제 고민 조금 하시면서 S 골라도
S 아닐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가면을 쓰고요. 그리고 세모하고 네모가 가면을 써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게 기질 검사는 점치듯이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 그 기질 어렸을 때 어땠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질 선택하는 건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질 검사, 그 다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S 기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 그리고 집착한다고 하면. S 기질 아이들 아니면 동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표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집착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도형 어떤 거 고르는지. S 골랐나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기질 4가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을 건데 계속 이제 하면서 조금씩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할 거라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저장해서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듣느라고 긴 시간.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혹시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할까요? 이랬는데 답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 저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나오면 다음 주에 한번 카드 나오는 대로 한번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일단 목요일 날 계속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